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성수입니다. 이번 인문 주간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우리의 특이한 이웃 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왼쪽에 지구고 오른쪽에는 달인데요. 지구와 달의 실제 크기의 비율을 맞도록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거리는 훨씬 더 멀지만요. 그래서 이제 달의 크기는 지구의 크기 한 약 4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우리 태양계 내에서도 위성의 크기가 행성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큰 거, 4분의 1이나 되는 경우는 달이 가장 큽니다. 다른 경우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리까지 고려해서 크기와 거리까지 제대로 고려해서 한 화면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도 좀 잘 안 보이고 달도 잘 안 보이고 하는데요. 이 두 천체, 즉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그 지구 직경의 30배, 지구 반경을 기준으로 하면 한 60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30개가 들어갈 공간이 지구와 달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만나는 물체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면 지구를 사과에 비교하면 달은 앵두 정도 크기에 비교할 수 있고요. 이 두 개가 약 3m 거리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큰 방이 폭이나 길이가 3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태양까지 고려를 한다면 태양의 크기는 이 지구와 달을 사과와 앵두로 비교한다면 태양의 크기는 한 10m, 3층 높이 정도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건물, 3층짜리 건물이 보이고요. 근데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돼서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리와 크기를 다 축적을 제대로 맞게 비교를 하자면 태양이 한 1km 바깥에, 3층짜리 건물이 1km 바깥에 있고 지금 내 위치에 3m 간격으로 사과하고 사과하고 앵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굉장히 크지만 워낙 멀리 있죠.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이 크긴 하지만 1km 바깥에 있다 그러면 이게 재밌게도 지구에서 바라보는, 즉 사과에서 바라보는 3m 바깥에 있는 앵두의 크기와 이 사과에서 바라보는 1km 바깥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의 크기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참고로 1km는 그냥 평균적인 걸음, 빠르지 않은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 걸으면 한 15분 걸리는 거리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 보통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 같긴 한데 완전히 달이라고는 조금 확신이 안 들고 그렇죠. 이제 이거는 달의 앞면은 아니고 뒷면입니다. 앞면, 뒷면이라고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구에서 볼 때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앞면이라고 부르고 지구에서 보지 못하는 면을 뒷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항상 같은 그 패턴, 이 달 안에 있는 거무코, 하얗고 하는 지역이 같은 패턴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의 앞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달의 뒷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태양계 내에 있는 모든 천체들은 공전을 하면서 자전도 같이 합니다. 공전은 이제 행성의 경우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한 바퀴 도는 일주 운동을 하고요. 한 바퀴 도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위성의 경우에는 자기의 행성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운동을 합니다. 그걸 공전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거 외에 혼자서 스피너하는 운동, 그걸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경우에는 공전이 365일이고 자전이 하루지만 달의 경우에는 공전도 자전도 다 약 한 달가량, 어느 걸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27.5일이 되느냐, 29.5일이 되느냐,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약 한 달 정도에 걸려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데, 공전과 자전의 주기가 같다 보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이게 지구의 달이면 지구의 항상 같은 면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이 지구라고 하면은, 이 손바닥이 달의 앞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같은 면만 보이도록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됩니다. 자전과 공전을요. 그래서 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이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다시피 그 모행성에 비해 상당히 큰 위성입니다. 다른 행성에 있는 위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크기와 해의 크기가 거의 같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사과하고 앵두하고 3층짜리 건물 크기를 비교하면서,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차지하는 달의 크기, 보름달의 크기와 태양이 하늘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떨 땐 약간 더 달이 컸다, 어떨 땐 약간 더 달이 작았다 하는데 거의 비슷한데요. 이것도 매우 특이한 겁니다. 다른 행성에 가면 거기 있는 위성이 그렇게 똑같이 보일 필요가 없죠. 그 행성의 위성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가 같을 필요 없는데요.
이 2번은 우연인지 아닌지 이제 한번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동주기자전한다. 그래서 계속 같은 면만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동주기자전을 한다는 게 특이하겠지만 우리 천문학자들에게는 저 같은 천문학자들에게는 매우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적 이유가 있어서요. 태양계 내에 있는 모행성에 가까이 붙어 있는 위성들은 다 동주기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달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우리의 달만의 특징은 아니고 태양계 내에 있는 여러 위성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번하고 2번은 지구의 달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천체 물리학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이러한 특이한 점들을 다 천체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런 음모론, 컨스피러시 티어리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기도 했냐면은 외계인들이 지구를 계속 오랫동안 관측하기 위해서 전진기지로 달을 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놨다. 그리고서는 사실 가운데가 텅 비어있다. 무겁진 않다. 그냥 무거운 걸 어디서 갖고 오긴 매우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위성처럼 보이는 가짜 위성을 갖다 놓고서는 이제 그 기지가 달 뒷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구소련하고 미국이 달 뒷면도 가서 사진 촬영을 하고 온다면은 이제 달 뒷면에 기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달 뒷면에 달 내부로 들어가는 달 내부가 비어 있으니까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다. 그래서 달 뒷면에서부터 UFO가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날아오는데 날아오다가 이제 누군가 밤하늘에 망원경을 보고 있다가 혹시 우연히 볼 수도 있으니 아마 달이 딱 태양하고 같은 위치에 가는 그래서 이제 일식이나 부분일식, 개기일식, 근환일식, 부분일식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하늘을 제대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때 태양이 너무 눈부시니까 이제 그럴 때 날아온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사실이 이제 당연히 아니죠. 달이 비어있다는 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계인이 달의 뒷면에다가 어딘가 우리 인류가 보낸 달 궤도선에서도 잘 보이지 않게 위장막을 잘 쳐가지고 전쟁기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과학자가 그게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범주는 벗어나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거면 꼭 사실 앞면에 필요 없겠죠. 달의 뒷면에 필요 없겠죠. 달의 앞면에도 얼마든지 위장막을 잘 만든다면은 네, 외계인의 전진기지가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건 재밌자고 마지막에는 한 얘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거는 아직 발견된 증거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럴 리 만무다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너무 도를 넘어서는 거고요. 그럴 가능성은 적고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지금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들의 크기를 축적을 맞게끔 물론 그 사이의 간격은 매우 압축시켜 놓은 거지만요. 맨 왼쪽에 있는 태양까지도 그 크기를 제대로 고려해서 지금 그려놓습니다. 태양은 훨씬 더 크고요. 지구의 100배가 넘거든요. 지구 크기의 10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여기는 명왕성까지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네 행성, 안쪽에 있는 4개, 수금, 지화는 상대적으로 작고, 목토, 천해는 상대적으로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목토, 천해는 이제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 행성이고, 수금, 지화는 딱딱한 고체로 형성되어 있고, 물론 내부는 고체와 액체의 중간쯤 되는 움직이는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각각의 크기가 매우 다른데요. 지구의 크기와 목성, 토성의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지금 잠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는 그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의 위성들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는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들의 이제 위성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성은 여기 오른쪽 밑에 지구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 지구의 크기에 비해 화성의 크기는 한 2분의 1 정도 되는데요. 화성의 위성들이 거의 점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걸 보면 화성의 위성들은 지구의 위성에 비해서 훨씬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도 작지만 모행성의 크기에 비교한 상대적인 크기도 훨씬 작습니다. 목성의 위성들이 좀 큰 편이고 토성에도 좀 큰 위성이 하나 있죠. 하지만 앞에서 보신 지구하고 목성, 토성의 크기의 비율을 보면 여기 있는 위성들하고 이 지구의 위성의 크기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여전히 목성, 토성의 위성들도 지구의 행성, 위성의 크기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크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구의 달은
다른 행성의 달에 비해서 확실히 크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아마도 달의 특이한 형성 과정 때문일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 지구는 특히 그 위성이 큰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달, 지구의 달은 다른 행성의 위성들이 태어난 과정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행성의 위성들은 그 행성이 만들어질 때 그 행성으로 다 못 들어간, 다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만 행성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겠죠. 그 처음에 태양계 원반에 있던 아주 작은 물질들, 뭐 다가리일 수도 있고 모래일 수도 있고 더 큰 바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원시 태양계 원반에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중력에 의해서 뭉치면서 각 위치에서 소금지와 목토천해 등의 이제 행성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그게 함몰을 할 때 그 주변에 남아있던 일부 찌꺼기가 또 자기들끼리 각자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위성이거든요. 마치 태양이 만들어질 때 거기까지 다 안에 못 들어가고 남은 물질들이 바깥에서 행성계를 형성했듯이, 이제 행성도 만들어질 때도 그 주변에 남아있던 물질은 위성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지구의 달인, 그러니까 지구의 위성인 달의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많은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 설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제 자이언트 임팩트 모델이라고 해서요. 이 태양계의 형성 초반에, 그러니까 태양계가 형성될 때는 태양하고 그다음에 소금지와 목토천해 등의 행성들이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태양이 조금 더 일찍 만들어지고 그 뒤에 행성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45억 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보도 되는데요. 그때 그 아주 태양계 형성 초기에 지구 근처에 지구의 반 크기 정도 되는, 화성 크기 정도 되는 거죠. 그런 행성이 원시 행성이죠. 아직 완전한 행성이 된 건 아니니까 서서히 커지고 있는 행성이 동시에 두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궤도에서는 그 궤도에서는 각각 하나의 행성이 자기의 영역을 딱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구에서만큼은 특이하게도 두 개의 행성이 있어서, 하나가 지구,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건 이제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이름까지 지어놨는데요. 휘아라고 하는 그런 아마 그 당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성이 지구 궤도에 같이 있었고, 이게 한 궤도에 두 개의 행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 언젠간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게 충돌을 한 다음에 파편이 그 지구 근처에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서 일부는 다시 지구로 떨어지고, 거기에 있던 것 중에 남아있는 거는 자기들끼리 합쳐가지고 하나의 큰 위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지구의 위성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상당히 지구에 가까이서 만들어졌다. 왜냐면은 큰 충돌 직후에 찌꺼기가 형성된 거라, 찌꺼기가 다른 행성에 비해서 더 가까이에서, 행성 가까이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양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시뮬레이션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꽤 최근에 나온 나사에서 이제 수행한 시뮬레이션이고요. 이 시뮬레이션에 보면은 왼쪽에 지구, 오른쪽에 티아라고 하는 옛날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 반만한 크기의 행성인데, 둘 다 원시 행성입니다. 그래서 원시 행성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함몰을 해가지고 좁은 자리에 와서 밀도가 높은 천체를 형성할 때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또 얘네들은 계속 충돌에 의해서 이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원시 행성들은 지금보다 온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식어가고 있고, 완전히 딱딱하게 식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약간 행성 전체가 용암 같은 상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암 덩어리가 만나는 건데요. 그 충돌할 때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액체같이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건 꼭 용암이 아니라 거의 딱딱한 파편이라 하더라도 그 큰 천체가 그렇게 높은 속도, 수 킬로미터 퍼 세컨드 속도, 뭐 총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입니다. 총알보다 훨씬 수십 배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할 때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액체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천체가 충돌한 다음에 지금 파편의 일부가 지구 근처에서 굉장히 큰 덩어리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덩어리가 두 개가 있고요. 약간 더 큰 게 있고 약간 작은 게 있고요. 근데 큰 애는 결국 지구로 다시 떨어지고요. 조금 작았던 게 이 바깥에서 돌면서, 이건 나중에 보시면 큰 덩어리는 지금 지구를 향해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덩어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서
멀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찌꺼기들을 그리고 다 모으고 얘는 중력은 서로 계속 잡아당기는 거기 때문에 근처에 조금 더 밀도가 높은 지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밀도의 빈익빈 부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은 곳은 전부 높아지고 밀도가 낮은 곳은 그래서 방금 보다시피 초반에 이 태양계가 형성되는 시점에 상당히 큰 행성, 원시 행성 두 개가 충돌하면서 그 결과로 달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행성의 위성하고 달리 상당히 큰 상태고 또 상당히 지구에 가까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점점 멀어져가지고 지금의 위치까지 38만 5천 km까지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달의 특이한 형성 과정 때문이다. 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크기와 해의 크기가 거의 같은 것도 이제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달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 그러니 지금은 이 정도로 멀어진 거는 계속 달이 멀어져 갔다는 거니까 시간이 더 지나가면 지금보다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은 지금 현재는 1년에 4cm죠. 그래서 그 속도가 뭐 손톱이 자라는 속도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손톱이 자라는 속도 굉장히 느리죠. 굉장히 천천히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크기와 해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 건 지금 태양계의 나이 약 45억 년 된 이쯤에만 그렇지 수억 년 뒤가 되면은 달은 더 멀어져서 다른 하늘에서 더 작게 보일 거고 수억 년보다 더 이전에는 더 가까웠으니까 하늘에서 더 크게 보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몇 억 년 정도만 해의 크기와 달의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고요. 그 외의 기간에는 그렇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45억 년 동안 지구에서 이제 생명이 진화를 해왔는데 생명은 아마도 지구가 형성되고 한 5억 년 뒤부터 꾸물꾸물 생겼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생명체의 역사로만 보면 한 40억 년 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달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적으로 고등한 생명체는 나타나지 않다가 최근 한 10만 년 사이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45억 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 중에 지구상에 비로소 하늘의 천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종이 태어났는데 하필 그때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가 하늘에서 거의 비슷한 거는 이거는 과학자들은 당연히 우연이라고 볼 텐데요. 여기 또 이제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다 설계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두 번째 현상 달과 태양의 하늘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게 어떤 현상들이 일으키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건 지금 이거는 그 달의 이게 일식입니다. 달이 해 앞을 완전히 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인데 까만 게 달의 크기하고 여기 완전히 해가 다 드러났을 때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가 당연히 더 빨리 움직이죠. 지구에서 봤을 때. 왜냐면 지구는 하루에 한 번 도는데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은 한 달에 한 번 도니까 해가 더 빨리 움직여서 지금 같은 기간 동안에 해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고 같은 기간 동안에 달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움직이지 않은 건데 그래서 달도 움직이고 해도 움직이지만 그래도 해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위치의 근방에서만 일식이 잠깐 일어나게 됩니다. 몇 분 정도, 길면 뭐 9분, 10분 정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달이 완전히 가렸기 때문에 태양의 표면은 직접은 안 보이고 이 바깥에 밝게 보이는 거는 원래는 직접 안 보여야 되는데 달 주변을 돌아가지고 지구로 들어온 햇빛이 지구의 대기의 산란에 의해서 약간 안쪽으로 휘고 물론 모든 방향으로 다 휘는데 그중에 우리를 향해서 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여서 이렇게 해무리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태양 표면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훨씬 더 그게 밝기 때문에 이제 해무리도 제대로 안 보이고 직접 눈으로 보면 더더군다나 절대로 안 되죠. 이거는 금환일식입니다. 앞에는 달이 완전히 가렸기 때문에 개기일식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금환일식이라고 부릅니다. 달이 다 못 가리고 살짝 달이 더 작아서 그래서 태양의 바깥 부분이 고리 모양으로 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실로부터 뭘 할 수 있냐면은 어떤 때는 달이 약간 더 크고 어떤 때 달이 약간 더 작은 이유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살짝 일그러진 타원이고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도 완벽한 원이 아니라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타원의 경우에는 먼 때도 있고 가까운 때도 있죠. 근데 특히 달의 궤도가 원에서 더 멉니다. 먼 정도를 20mm라고 하는데 20mm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달이 약간 더 크고 어떤 때는 달이 태양보다 약간 더 작은 이유는 달의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지구로부터의 달의 거리와 지구로부터의 태양까지의 거리의 차이에 의해서
하나가 더 클 수도 있고 하나가 더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더 작을 때는 아무리 다 가리려고 해도 못 가리니까 그만일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건 부분일식인데요. 이거는 딱 태양의 중심하고 달의 중심이 딱 맞닥뜨려지는 곳이 아닌 지구상의 다른 위치에 있을 때, 대기일식이 일어나고 그만일식이 일어나는 것은 지구상 전체에서 굉장히 좁은 띠를 형성합니다. 뒤에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그 띠 약간 바깥에 놓여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완벽한 개기일식이나 그만일식을 보지 못하고 부분일식을 보게 됩니다. 비껴서 지나가니까 달의 크기, 태양의 크기가 어느 게 더 크냐와 상관없이 달이 태양을 다 못 가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건 21년부터 40년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파란색이 개기일식, 그다음에 붉은색이 그만일식인 그 그만일식 일어난 지역인데요. 매우 좁은 띠로 길게 늘어져 있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면적 중에 일부만 차지하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에도 이런 지역 외에서는 개기일식이나 그만일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제 복받은 지역이죠. 가만 앉아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현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만일식보다 개기일식이 훨씬 더 멋있는데요. 개기일식이 일어나면은 몇 분 사이, 한 3에서 5분 사이에 갑자기 누군가 모든 조명을, 내가 밖에 나가 있는데 마치 조명에 바깥이 해 때문에 밝은 게 아니라 누군가 이제 틀어놓은 조명 때문에 밝았다가 그 조명을 서서히 꺼가지고 어두워지는 것 같이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기일식이 끝나서 다시 해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다시 몇 분 안에 3분에서 5분도 긴 것 같고요. 한 1, 2분 사이에 갑자기 밝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은 실제로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방 안에서야 맨날 불을 켜고 끄고를 반복하지만 그 바깥에서 굉장히 넓은 시야를 놓이는, 그러니까 빌딩 숲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걸 보려면 조금 하늘이 넓게 보이는 지평선이 낮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경험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요. 근데 불행히도 이 앞으로 20년 안에는 남한에는 이 일식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개기일식이나 금연일식이. 여기 보시면 35년 9월 2일에 북한을 지나가는데요. 저 아무리 학대해서 봐도 그 38선 이남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8선 바로 밑에서는 거의 다 개기일식이 될 뻔한 부분일식을 관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35년 전까지 우리가 북한을 방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개기일식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한에서는 그 다음번에 앞으로 가장 가까이에 일어나는 일식이 언제냐? 여기 보이시는 2095년 1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약간 더 넓은 지역으로 남한 북한을 걸쳐가지고 지나가는데 이때도 또 그만일식이에요. 개기일식과 그만일식을 비교하면 당연히 개기일식이 훨씬 더 장관입니다. 그만일식은 이거를 앞에 셀로판 테이프나 아니면 평광 선글라스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빛의 양을 줄여서 보면 직접 보면 멋있긴 하지만요. 사실은 일식은 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주변을 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는 면에서는 그만일식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장관은 아니죠. 그만일식과 부분일식은 주변을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100년 안에는 안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어떤 한 주어진 지역에서 내가 어느 지역에다 점을 콩 찍고 여기서 다음번 개기일식이나 그만일식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를 보면 한 400년이 걸립니다. 한 번 일어난 다음에 다음번 일어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400년이죠. 그것도 그 다음번에 일어난 게 그만일식이면 또 조금 아쉬울 거고요.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식 관측을 제대로 하려면 그 일식이 일어나는 곳까지 움직여서 이동해서 관측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이거는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980년까지인데요. 이런 과거로 돌아가서도 얼마든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역사서에 있는 일식 기록들이 맞게 된 건지 아닌지 검증을 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전에는, 예전에는 달이 지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9억 년 전인데요. 여기 밀리언 이어 어고거든요. 그래서 900 밀리언 이어 어고이기 때문에 9억 년 전입니다. 9억 년 전에는 지금보다 10% 더 달이 가까이 있었고요. 더 옛날에 39억 년 전에는 훨씬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아마 이쯤에 굉장히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알기 힘듭니다. 거꾸로 갈수록 과거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5억 년 전에 태어나자마자는 아마 지금 현재의 달의 크기에 비해서 지구에서 보는 크기가 이랬을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부터 약 39억 년 전에는 이 정도 크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뒤로 밀려가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천천히 밀려가서 지금은 그냥 1년에 한 4cm 정도만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유는 지금만 그런 거다. 이게 음모론이면 음모론이고 아니면 이제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주기 자전을 한다. 이거는 조금 천체 물리학적 배경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면은 여기 보시는 게 중앙에 있는 게 원시 지구고 바깥에 있는 게 원시 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형성됐을 때의 아까 시뮬레이션 보셨죠? 충돌하고 난 다음에 파편이 우주로 올라가서 형성된 달과 지구인데, 근데 달은 이렇게 좀 짜부인 앞뒤로 긴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앞뒤로 긴 게 항상 지구를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이 워낙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지구에 가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지구의 중력에 의한 조성력, 그러니까 조성력은 한 물체의 중력원 쪽과 중력원 반대쪽에서 느끼는 중력의 차이, 즉 달이 느끼는 지구에 의한 조성력은 달에서 지구에 가까운 쪽과 지구의 먼 쪽의 중력이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가까운 쪽이 훨씬 더 중력이 크고 뒤쪽이 작을 테니까요. 그 중력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다 조성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그 조성력과 원심력, 달이 돌고 있기 때문에 원심력을 둘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쏠리는 게 아니라 조성력이면 더 가까운 쪽으로, 지구에 가까운 쪽으로만 힘이 가야 될 것 같지만 원심력 때문에 양쪽으로 다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달걀 모양이 되죠. 그런데 동시에 얘는 자전도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훨씬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에 달이 공전 주기가 지금보다 훨씬 짧았을 겁니다. 지금이 한 달이라면 그때는 아마 하루도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전도 훨씬 더 빨랐습니다. 지금은 자전이 한 달이지만 그때는 자전이 1시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고 굉장히 짧았겠죠. 그래서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전체는 자전 속도가 공전 속도보다는 일반적으로 빠릅니다. 자전 주기가 더 짧죠. 그래서 초기에도 달은 자전 주기가 굉장히 짧아서 빨리 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전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조성력장 때문에 길쭉한 모양을 지구를 향해서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달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는데, 일단 이 조성력장, 그러니까 중력장, 지구에 의한 중력장 때문에 달은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길쭉한, 이거 유리 보울이죠, 음식 담는. 근데 이게 한쪽으로 길쭉한 보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원시 위성은 이렇게 마그마 덩어리라고, 용암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용암같이 움직일 수 있는 액체, 약간 고체와 액체 중간쯤 되는 끈적끈적한 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장, 조성력장에 의해서 형성된 한쪽으로 긴 보울 안에 갇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보울이고요. 그 안에 용암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자전도 하고 또 그 보울과 함께 공전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달의 입장에서만 보면 지구를 잠시 바깥으로 놓고 그러면은 이런 보울 안에서 얘가 자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바깥에 있는 보울은 공전 주기에 따라서 돌겠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돕니다. 이게 바깥쪽으로 여기가 가장 피크면은 그다음에 이 모서리가 있죠. 그래서 점점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이 보울이 움직이고 있는 데 비해서 얘는 자전도에 되기 때문에 자전 속도가 빨라서 같은 시간 간격에 자전은 벌써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다 돌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공전은 느리고 자전은 상대적으로 빠르니까 차라리 그냥 공전은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고 잠시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요거 앞에서 본 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이게 다 똑같이 그대로 있고요. 안에 있는 요 뜨거운 용암 덩어리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얘는 더 빨리 돌려고 하죠. 그래서 얘가 더 빨리 돌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삐져나가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당연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구 조성력장에 의한 그 포텐셜은 얘를 안쪽으로 넣게 할 겁니다. 그냥 그 보울 안에 있게 만들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압축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이쪽 방향으로는 써지지가 않네요. 이쪽 방향으로는 압축이 되고 있고 대신에 여기는 남쪽,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뜨거운 보울이 원시 달이 다시 90도 돌아가지고 이쪽을 향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쪽 방향으로 팽창을 하고 또 옆방에서 다시 수축을 하죠. 그래서 수축과 팽창이 계속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두 번씩 수축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 마그마 덩어리에 누군가 와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한번 짜부, 이쪽으로 한번 짜부, 또 이쪽으로 짜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스퀴즈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부에 마찰이 생길 거고 누군가 자꾸 이렇게 압축을 시키니까 내부에 마찰이 생기면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열 에너지는 누가 준 것이냐? 총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되니까 다른 에너지가 줄어야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그 에너지가 바로
달의 자전, 원시 달의 자전 에너지입니다. 회전 에너지죠. 회전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서 그게 마찰 에너지로 바뀐 거고요. 그 회전 에너지가 주니까 회전이 점점 줄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회전이 언제까지 줄어야 되냐? 결국 바깥에 있는 볼의 회전 속도, 그리고 안에 있는 뜨거운 용암의 회전 속도가 같아진. 즉, 전자는 달의 공전 속도고, 공전 주기고, 그 다음에 후자는 달의 자전 주기였죠. 그래서 그 두 주기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이 짜부가 일어나면서 회전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두 주기가 같은 조석 고정, 두 주기가 같도록 하는 그런 현상을 조석 고정이라고 하는데, 조석 고정 현상이 딱 그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되고, 지금과 같이 다른 한 우리의 같은 면을 갖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로 두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주기 자전이고요. 다른 하나는 원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건데, 이때 그 자전도 느려지지만 동시에 이 공전 운동 에너지도 또 작아집니다. 공전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다 보니 점점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전 속도도 느려지고 또 공전 속도도 느려지면서 궤도는 점점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초반에 조석 고정이 빨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궤도가 바깥으로 이제 멀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주기 자전을 하는 이유는 조석 고정 현상 때문이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